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하고,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음이 현재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머님의 하소연은 식구들을 너무 이 친구가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혀요? 그랬더니 그 집안 분위기를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어머님 생각에는 네가 뭐가 문제인지라도 좀 알자, 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을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중에서 저는 사람 그림을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언어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원인, 이유, 이런 부분들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오랜만에 인물화를 소개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만나는 이 인물화는 여자 그림과 남자 그림. 자, 여자 그림은 뒷모습입니다. 어떤 뒷모습이냐면 우비를 입고 있는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자 쓰고 있는 그런 뒷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표현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있고요. 왼손에는 우산도 들고 있어요. 자, 어깨가 전반적인 몸의 라인에 비해서 다리는 얇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크기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크기와 위치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비를 입고 뒷모습의 사람을 표현을 했네요. 굳이 전형적인 회피 반응이에요. 회피 반응은 자기 자신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에 회피하는, 도망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주먹을 쥐고 있는 손에 우산 들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공격적인 어떤 성향, 다른 부분의 피랍은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균형감이 떨어진 피랍이 나왔는데, 주먹하고 우산은 피랍이 나름 선명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행동은 일상에서 많이 빈번하게 지금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공격은 또 어떤 공격을 말할까요? 이 친구는 아무도 안 만나요. 친구도 없고요. 아무도 안 만나요. 학교는 가지만 학교에서도 전혀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집에 오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가족뿐인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날카로움? 언어적으로요. 비례적으로 몸에 비해서 얇은 다리에서 활동적이지 않은 지금 현재의 생활을 충분히 해석해 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비를 입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목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목이 드러나지 않은 그림은 우리는 어떤 걸 해석을 해요? 조절 능력.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게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 친구의 전반적인 행동을 해석해내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남자 그림을 볼게요. 미래의 남자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팔을 턴업을 좀 했네요. 그래서 팔목이 보이고 역시나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의 남자인데, 자, 남자상에서는 어깨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 친구는 남자에 대한 권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자, 또 한편으로
남성의 이상상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남성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고 싶어지는, 권위 있는 사람이고 싶은 그런 남성적인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가족들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요소로 제가 잡아보는데, 역시나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회피 반응 역시나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회피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예, 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생략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상당한 부정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보았던 요소들을 가지고 이 친구의 행동을 분석을 해 볼게요. 자, 그림상에 제가 뒷모습의 표현과 이목구비 없는 얼굴에서 전형적인 회피 반응 그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그림은 전형적인 회피 반응 그림이어서, 회피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싫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도망가는 거.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고 그게 체화되면 잘 안 없어지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피 반응은 바람직한 반응이 아니고요. 심지어 그 회피 반응이 점차 모든 일상과 모든 관계에 그 회피 반응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행동 같은 친구 사귀지 않고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힘겨움을 가족들에게 폭언을 통해서 그 힘겨움을 자기 딴에는 표출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적인 행동은 저는 살려주세요 하는 아우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이 그림 안에서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미숙해 보이고, 권위적인 자기 자신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도 있고, 회피적인 생활 양식을 가져와서 매사 회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행동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원인적인 거에서 뭔가 권위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권위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장착이 됐는데, 조절 능력이 좀 미숙하고, 자기의 권위적인 거를 주장하고, 이것들이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만 식구들에게 그것들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벗어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스톱.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잘못 학습되어 있는 생활 방식들을 내가 정당화해서 쓰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진짜 해결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하는 부모님이 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가까운 상담센터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